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알아보는 현장 르포 시간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율도 치솟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은 지방은행부터 먼저 무너진다라는 경제 보고서도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정보 보시면 현재 자영업의 위기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나와 비교해서 그나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도 위기인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은 썰을 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이스 신용 평가에서 이런 평가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언제? 5월 14일에. 제목이 무시무시해요. 부동산 PF에 가려진 또 다른 위험, 바로 가계 및 개인 사업자 대출이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정부나 많은 기관들이 이 PF,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 부분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야, 이게 위험해 라고 신경 쓰는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가계 및 개인 사업자 대출이 이것도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것 때문에 가려져 있다, 이런 평가 보고서를 내놔요. 무시무시합니다. 보세요. 은행 및 저축은행 다가오는 그림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대출을 계속 못 갚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점점 더 대출을 못 갚아서 연체될 가능성이 크다. 그게 지금 부동산 PF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언젠가는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합니다. 부동산 PF 이면에 가려진 은행과 저축은행의 가계 및 개인 사업자 대출 위험이 업권의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금방 얘기했던 거, 부동산 PF에 가려져 있지만 개인 사업자 대출이 문제가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요 문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보고서는요, 철저하게 은행이나 저축은행을 걱정해서 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은행 아니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풀이해 드릴 거예요. 이게 여정 채널의 장점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5대 은행 가계 신용 부분 리스크는요 개선됐습니다. 아이러닉하죠? 5대 은행은 괜찮아졌어요. 왜? 22년 이후, 이게 언제예요? 금리가 이제 상승됐을 때 이후에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기조화에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건정성을 굉장히 챙겼어요. 여기 나오죠? 여심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금리가 상승됩니다. 보니까 이제는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못 갚을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리 알고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야? 대출을 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마 피부로 느끼시죠? 은행 가면 대출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건 뭐 핑계는 여러 가지 됩니다. 뭐 안 되고 저 안 되고. 그런데 얘네는 처음부터 2022년 금리가 막 이제 상승됐을 때부터 관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한테 대출 안 해주는 겁니다. 1금융권에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느꼈던 거예요. 건전성 관리에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디 갔어요? 그쵸, 이 금융권으로 가서 대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지방은행,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지방은행도 1금융권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받은 거 아마 피부로 느끼셨을 거예요. 지방은행도 문제예요. 일단은 5대 시중은행 쪼이니까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계신용대출 부분의 연체율이 크게 상승이 됐습니다. 이 금융권은 뭐 말도 필요 없고 진짜.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보세요. 그래서 쭉 갑니다. 한편 최근 수년간 정책성 지원자금과 담보부 대출 중심으로 은행 개인 사업 대출이 크게 증가됐다. 무슨 얘기예요? 돈 나올 구멍이, 이제 정부도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 기간에 은행이 개인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통로였어요. 정부가 은행 통해서 막 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거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당시에 또 뭐예요? 뭐 이제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보증서 줄게, 대출 많이 해가, 어렵지? 대출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금리가 낮을 때였고 자영업자분들이 그 당시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장사하지 말라고 해서 장사를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못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월급도 줘야 되고 생계는 꾸려야 되겠고, 그럼 뭐합니까? 대출 받아야지. 그러니까 대출 받은 거예요. 근데 대신에 그 당시에는 저리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되죠?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취약차주 담보대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가? 연체가. 연체가 증가하였다. 자,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현재인 겁니다. 저도 항상 방송 나와서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 업계에서는 자영업자의 지금 연체 부실화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정확하죠. 맞는 표현입니다.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못 갚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는 그래서 은행 걱정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여러분이 걱정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보고서는 은행 중심으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중심으로 풀이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표 하나 볼게요. 자, 저축은행 가계대출 건전성 현황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일단 요주의 뭐 고정, 회수, 의문, 뭐 추정 손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자, 보통 요수의 여신, 뭐 고정 여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일로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주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연체가 1개월에서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정은 3개월 이상, 연체가. 그래서 1개월에서 한 3개월 이렇게 봐요. 요주의 여신은 여러분 연체, 뭐 사람들이 연체했던 거, 가계대출이니까 가계대출 연체가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있는 거 이런 걸 요주의. 고정 여신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인데 요거는 이제 담보가 있는 거. 고정 이하 여신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있는 거를 이제 고정 이하 여신을 얘기하고요. 회수 의문 여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똑같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건데 이거는 이제 담보가 없는 거 얘기합니다. 추정 손실은 1년 이상 연체. 이거는 뭐 그냥 거의 뭐 없는 채권이라고 봐야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갈수록 나빠지는 거거든요. 연체가 더 길어진다는 얘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이거 보십시오. 요주의 연체율이 지금 9.7%, 그 다음에 고정이하 여신 비율 5.4%, 이렇게 여기 나죠. 요주의 여신 비율 9.7%, 고정이하 여신 비율 5.4%. 무슨 얘기예요? 3개월 이상 연체율이 계속 치솟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연체율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건정성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연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 보면 딱 나옵니다. 2023년도 12월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뭐예요? 부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 한번 가볼게요. 저축은행. 자,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추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저 보시면요, 보세요. 비연체, 연체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입니다. 그래프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 저축은행이잖아요, 저축은행. 그죠? 아까 위에 같은 경우는 요건 지방은행이었죠. 그죠? 지방은행. 그죠? 저축은행이니까 뭐예요, 지금? 이제 이금융권 간 거예요, 이금융권. 이금융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려워지는 거. 보시면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사업자잖아, 사업자 대출이잖아. 이게 집 살려고 받은 게 아니라 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갖고 사업자 자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연체율이 지금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2022년 12월이 2.5%인데 지금 뭐 거의 몇 배가 뛴 거예요? 4배가 뛰고 있어요, 4배가. 1년 만에. 제가 봤을 때 이번 년도 더 뛸 겁니다. 그 뜻은 뭐예요? 못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주택담보대출 받았는데 대출을 못 갚아? 연체가 돼? 그럼 뭐예요? 경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 뺏기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래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지금 리서치 보고서가 나온 거잖아요. 팩트 자료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정책의 1순위가 소상공인 살리기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부동산 문제도 커지죠. 부동산 문제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금 막 부실화가 지금 뭐 걷잡을수 커지고 있는 타이밍인데 정책의 1순위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금 둬서 더 부실화되지 않도록. 결국에는 이런 분들은 보세요. 10% 넘어간다 그러면 집 뺏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진짜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집 날라간다 그러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갑니까? 그 가족 모두가. 지금 이게 더 높아질, 이번 연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1순위를 어떻게 봐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에 나서야 된다. 제가 왜 자꾸 강조드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보고서들을 보면요, 다 은행, 뭐 지방은행, 뭐 저축은행 이런 금융권 생각하죠, 그죠? 이런 보고서들이 다 금융권 걱정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권리와 그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또 이 방송 보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데이터로 입증하고 논리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주장이 있으면 썰이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가 그거를 해드릴 겁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면 뭐 많이들 보시겠어요? 안 보지? 그런데 아무도 안 하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정부도 움직일 거고 기관에서도 움직일 거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도 뭐 이런 얘기해서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상공인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맨날 그러잖아요. 뭐 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워? 소상공인 분들이? 뭐가 어려워? 본인들이 선택해놓고선 장사하는 거 막 그런 댓글 볼 때마다 막 화가 납니다, 솔직히. 예, 지금 현재 상황을 모르고 소상공인이 정말로 지금 어려운 상황 모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특징이 뭐죠? 생계형 소상공인.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나는 진짜 그분들의 한번 노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과연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그렇게 댓글 쓰는 분들의 은퇴하고 나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은퇴하면 다 자영업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사회 구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복지가 잘 돼 있습니까? 뭐가 잘 돼 있습니까? 대부분 은퇴하시면 떠밀리듯이 자영업자로 가세요.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다고요. 그럼 그런 분들이 하고 싶어서 선택한 분도 계시겠지만 떠밀려서 하신 분도 많을 거라고요. 그게 사회적 구조인데 그거 가지고 마치 자기가 좋아해서 놓고서 왜 이제 와서 이러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논리적 증거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저라도 해야죠. 저라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진짜 맞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한번 답 좀 해주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게 팩트 아니에요? 집 뺏기면은 진짜 이거는 어떡합니까? 연체가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채권 추심 들어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뭐예요? 은행 입장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지네들이 손해보는데? 경매에 넘겨버리죠. 당연히. 선순위자 아닐 거 아니에요. 제일 윗선일 거 아닙니까? 그럼 선순위 채권자니까 당연히 이런 경매에 넘겨버리겠죠. 이미 경매에 넘겨버리면 어떡합니까? 뭐 방법이 있나요? 뺏기는 거지.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래서 정책 1순위를 뭐 해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둬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논리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꼭 이번에 정부나 아니면 국회에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나와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셔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오늘 방송,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자, 편하게 얘기할게요. 아마 오늘 방송 보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장사를 하고 있구나. 그래도 난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위안 받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잘하고 계신 분들은 더 잘하도록 독려하는 거고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사 잘하고 계신 겁니다. 더 치열업, 더 응원해 드려요. 이런 거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로 지금 좀 어려우신 분들은 뭐예요? 빨리 대책이 나와준다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정보 보시면서 현황을 정확하게 아시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변화가 되시기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방송 보시면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잘 그렇게 알고 계시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어떻게 마음을 알고 있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없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이. 저라도 여러분 곁에서 늘 여러분을 대변하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썰 푸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뭐 좀 저는 좀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신뢰성 없고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썰 풀면은 사실 설득이 안 되잖아요. 설득이. 저부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서 막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해서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늘 해왔고, 그 다음에 뭐 방송에서도 나가고, 그리고 대학에서 겸임교수 하면서 여러분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해주시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제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이게 좋아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또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자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게 저에게는 기쁨이고요, 보람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늘 여러분과 경제비서로서, 여러분의 경제비서로서 함께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님도 오늘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계시죠?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좀 기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요. 그럴 때에서 우리가 더 앞으로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앞으로 우리 전진합시다. 한 단계 한 단계 이겨내면서, 이 어려움 이겨내면서요, 이거 어려움을 극복하면 되거든요.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고 너무 막 우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이렇게 방송하는 한, 여러분 매일매일 보시면서 우리 같이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는 줄 알았죠? 네, 저도 끝날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이거는 NG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여러분. 웃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